날씨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그냥 예쁜 날이에요. 그게 됐어요. 단어들이 예뻐요. 여기는 전 세계 정상이 모인 국제 언어 컨퍼런스. 스위스 여성 대통령 비올라 암헤르트가 연설 중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칸 영화제에서 스위스의 저명한 PD가 기획한 충격적인 한글 다큐가 황금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이 스위스 PD는 한글을 다큐로 한 영상을 찍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큐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칸 영화제 최고의 수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스위스 전역에서 그녀가 일으킨 충격적인 한글 바람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클라인입니다. 스위스 RTS 방송국에서 23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죠. 2019년 3월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문자의 진화라는 대형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사무실 벽에 붙인 기획안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 중국 한자까지 인류 문명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제 은퇴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14살 손녀 리사가 제 집에 놀러 왔어요. 아이는 새하얀 태블릿을 가슴에 꽉 안고 현관문을 들어서더니 거실 소파로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화면을 켜는 모습이 마치 보물상자를 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빨리 와봐요. 방탄소년단 새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7명의 젊은 남자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칼군무를 추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눈을 반짝이며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바라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리사가 갑자기 연필을 들고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혀끝을 살짝 내밀며 집중하는 모습으로 뭔가를 그려나갔어요. 동그라미와 세로줄, 가로줄이 신기하게 조합된 기호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마치 건축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정교했어요. 할머니, 저 한글 배우고 있어요. 이게 리사예요. 제 이름이에요. 아이가 가리킨 글자는 리으리시오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어요. 한글, 그게 뭐니? 중국 글자인가? 아니요, 한국 글자예요. 방탄소년단이 쓰는 글자라고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데. 규칙이 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잡한 동양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중국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워야 하는 불편한 문자 체계겠지 싶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진짜 중요한 문자들을 다뤄야 해.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 같은 것들 말이야. 리사는 입술을 살짝 내밀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가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한국말을 정확히 발음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여웠죠. 저는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순수한 취미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나중에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은 후 리사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는 다시 제 작업에 몰두했어요.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갔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들의 개보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된 라틴 문자의 위대한 여정, 그리스 철학과 함께 발전한 그리스 문자의 깊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리사가 끄적인 그 이상한 기호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설마 그 순간의 무관심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취재를 위해 취리히 시민대학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건물 앞이 북적였어요. 긴 줄이 건물을 한 바퀴 둘러쌀 정도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죠? 두 줄 서 있던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글 강좌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자리가 없을까봐 새벽부터 왔어요. 한글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줄을 따라 걸어갔어요.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강의실 입구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큐멘터리 PD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작은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앞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어요. 강단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박현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한글을 배워보겠습니다. 박현우가 칠판에 기억이라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단순한 직선 2개였어요. 이 글자는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억 소리가 나는 곳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했어요. 정말 그 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니은을 볼까요?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박현우는 계속해서 자음들을 설명했어요. 디귿, 리을, 미음. 각각이 모두 발음하는 입의 모양을 그대로 본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야. 옆에 앉은 독일인 남성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 모음 설명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박현우가 알을 칠판에 그리며 말했어요. 세로줄은 사람을, 가로줄은 땅을, 점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천지인 철학이 담겨 있죠.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30분 만에 제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글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박현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30분 후, 그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마리아 슈미트를 마리아 슈미트라고 완벽하게 표기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0년 살면서 이렇게 빨리 글자를 배운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을 제 카메라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방금 일어난 일이 정말인가요? 80세 노인이 30분 만에. 네, 한글의 특징입니다.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이거든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박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문자에 대한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신념이 뒤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계속 생각했어요. 80세 할머니의 눈물, 사람들의 감탄, 그리고 박현우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 모든 것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모니터 화면에 펼쳐진 장면들은 현장에서보다 더욱 강렬했어요. 80세 할머니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떨리는 손, 집중하는 눈빛, 그리고 완성된 글자를 보며 흘리는 눈물. 23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박현우의 설명 부분도 다시 들어봤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 모음은 천지인 철학. 저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라틴 문자어가 왜 어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형태가 왜 그런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억이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니. 이보다 더 과학적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이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응, 오늘 재미있는 걸 촬영했단다. 리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한글이에요. 할머니가 한글을 촬영하셨다고요? 그래,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리사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80세 할머니 이야기, 박현우 선생님의 강의, 그리고 제가 받은 충격까지. 리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드디어 한글의 매력을 아시게 된 거네요. 리사가 환하게 웃으며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갔다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사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오늘이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종이를 펼쳐보니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리사가.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한국 글자로 쓴 편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줄 몰랐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리사야, 이게 정말 한글로 쓴 거니? 네, 방탄소년단 덕분에 배웠어요. 어때요, 예쁘죠? 저는 리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리사와 저녁을 함께 먹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문자의 진화라는 제목 아래 나열된 문자들을 하나씩 지켜봤어요.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 중국 한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 그 놀라운 장면들, 박현우의 설명, 리사의 편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던진 질문들을 생각하니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 없었어요. 세계 문자의 진화를 다루면서 한글을 빼먹다니. 저는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획안 제목도 수정했어요. 문자의 진화에서 문자의 진화와 한글의 진실로 바꿨습니다. 한글만을 위한 별도 편을 추가하기로 결심했어요. 스위스 사람인 제가 한국 문자에 이렇게 매료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분명 특별했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왜 지금도 최첨단인 것 같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사의 편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한글로 쓰인 사랑해요라는 말이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쓰인 것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자 자체에 감정이 담길 수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직접 창제했다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왕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다니. 유럽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정된 기획안을 들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회의실에서 프로듀서 마르쿠스가 기획안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에밀리, 한글이라고? 왜 갑자기 한국 문자가 나오는 거야? 마르쿠스,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어제 직접 봤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을까?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도 충분히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데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설득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언어학 자문위원이 들어왔어요.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일본인 학자였습니다. 60대 초반에 그는 유럽에서 30년간 활동해온 보수적인 언어학자로 유명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마르쿠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제 기획안을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이라. 에밀리 씨, 실망스럽네요. 한류라는 일시적 열풍에 휘둘리시는 건 아닌가요? 일시적 열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케이팝에 열광하는 것은 패션일 뿐이에요. 진정한 문자 체계라면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문자를 봐야죠. 야마모토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제 본 80세 할머니의 눈물이 단순한 패션이라는 건가요? 교수님, 직접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인위적 문자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나 가나와는 차원이 다르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야마모토는 계속해서 한글을 폄하했어요. 표음 문자의 한계, 문화적 깊이의 부족, 국제적 영향력의 미미함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그럼 80세 노인이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문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단순히 배우기 쉽다는 뜻일 뿐입니다. 문자의 가치는 학습의 용이함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야마모토는 마르쿠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르쿠스 씨, 이런 기획으로는 RTS의 품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은 진정한 문명사적 가치를 원합니다. 마르쿠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마모토는 유럽 언어학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마르쿠스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에밀리, 야마모토 교수 말도 일리가 있어. 시청률도 생각해야 하고. 마르쿠스, 저는 23년간 진실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제 직업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어제 본 것은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해보겠어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세요. 마르쿠스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개인 휴가로 가는 거야. 방송국 예산은 쓸 수 없어. 그날 저녁, 저는 박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한국 취재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정말 한국에 오시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한글의 고향에서 직접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박현우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세종대왕릉, 국립한글박물관,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볼 수 있는 일정을 짜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리사에게 할머니가 한국에 간다고 말하니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가세요? 방탄소년단도 만나고 오세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한국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리사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야마모토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글의 진실을,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박현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정말 오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네요.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한글 때문에 오게 될 줄은. 박현우는 제게 3박 4일의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경복궁, 세종대왕 동상, 국립한글박물관,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는 간송미술관까지 한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첫날 오후, 저는 경복궁에 섰습니다. 거대한 궁궐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어요. 600년 전 이곳에서 세종대왕이 살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박현우가 동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에요. 조선 제4대 왕이시죠. 왕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 네, 맞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글을 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왕께서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사례는 없었거든요. 보통은 교육받은 귀족들만 글을 쓸 수 있었어요. 동상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온화한 표정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상상해봤어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장 김선희 박사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에밀리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는 저를 훈민정음 해례본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관 안에 보관된 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원본인가요? 네, 1446년에 간행된 해례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기록한 문서죠. 김 박사가 해례본의 서문을 읽어줬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맞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선언이야.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자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 저는 박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600년 전에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했다니. 그런데 그날 밤 호텔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시가 국제언어포럼에서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제목은 한글 열풍의 실체와 문화적 위험성이었습니다. 박현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 씨, 큰일 났어요. 야마모토 교수가 한글을 민족주의적 도구라고 주장했대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의 논문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야마모토는 한글이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서구 사회의 한국 문화 열풍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성은 과장된 것이고 진정한 동아시아 문자는 한자와 가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직접 보지도 않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본 것들은 분명했어요. 세종대왕의 마음, 훈민정음 해례본의 철학,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정신. 박현우 씨, 저는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정말 다큐멘터리를 만드시겠다고요? 네, 반드시요. 야마모토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려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세종대왕 동상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그리고 한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의 마음을 유럽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박 4일이었지만 제 인생관이 바뀐 여행이었어요. 이제 한글 다큐멘터리 제작이 확고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한국 취재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는 제 변화에 놀랐어요. 에밀리, 정말 달라졌네.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 마르쿠스,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방송국 승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글 BS 알파벳 문해력 실험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취리히 시민대학과 협력해서 자원자를 모집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15명이 참여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은퇴자까지, 그리고 특별히 63마리아 슈나이더라는 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난독증으로 고생해온 분이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독일어 단어를, 다른 그룹은 같은 의미의 한글 단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거였죠. 박현우가 스위스까지 와서 한글 강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실험 첫날, 마리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씨, 저는 60년 동안 글 읽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한글로 가능할까요? 한번 해봐요, 마리아. 뭔가 다를지도 몰라요. 박현우가 기역, 니은, 디귿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설명하고 천지인 철학을 이야기하니 참가자들이 신기해했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25세 대학생 마르쿠스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막힘없이 글을 읽은 거였어요. 에밀리 씨, 이게 정말 제가 읽은 건가요? 한글은 제게 읽기에 기쁨을 줬어요. 마리아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을 제 카메라가 모두 담았어요. 주변 참가자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그룹의 문해력 향상 속도가 독일어 그룹보다 3배 빨랐어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실험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한글의 기적 마이너스 스위스 실험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3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이건 진짜야? 정말 60세에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어? 한글 배우고 싶다.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이건 문자의 민주화야. 마지막 댓글은 독일의 17세 학생이 쓴 것이었어요. 문자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의 후속 반응이었어요. 실험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한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에밀리 씨, 한글 덕분에 제가 글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어로 편지를 쓰고 싶어요. 한 달 후,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서로 한글로 쓴 편지를 교환하는 시간이었어요.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광경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우리가 함께 한글을 배워서 행복해요. 마리아가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저는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야, 할머니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 뭐예요, 할머니?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 실험 영상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야마모토 같은 반대 세력들의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식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가 왔다고. 세상은 한글의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19년 10월,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칸 국제 다큐멘터리 포럼에서 제 한글 실험 영상을 보고 정식 상영 초청을 해온 거예요. 세계 최고 권위의 다큐멘터리 무대에서 한글을 소개할 기회였습니다. 마르쿠스는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 칸에서 초청했다고? 정말이야? 네, 믿기지 않아요.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야마모토 히로시가 같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문자의 위계와 한글 과대평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칸에 도착한 저는 긴장했습니다. 5년 만에 참석하는 국제 포럼이었고 무엇보다 야마모토와의 정면 대결이 예상됐거든요.
상영 당일 극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 교육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클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문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60분간의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이름을 쓰는 장면, 마리아가 눈물 흘리며 한글을 읽는 모습, 그리고 세종대왕의 철학까지 모든 것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상영이 끝나자 극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3분간 계속된 박수 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교육학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인 줄 몰랐어요. 유럽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언어학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은 발음을 쓰는 유일한 문자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발음을 근사치로 표현하지만 한글은 정확한 발음 기관의 모양을 글자로 만들었어요. 관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야마모토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클라인 씨.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극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한글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15세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일 뿐입니다. 교수님, 인위적이라는 게 단점인가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최고의 문자를 설계하신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문화적 깊이는 한자나 가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것뿐이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배우기 쉽다는 게 왜 단점인가요? 문자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문자 아닌가요? 클라인 씨는 한류 열풍에 휘둘리고 계십니다. 객관적 시각을 잃으셨어요. 이때 관객석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방금 본 다큐멘터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야마모토 교수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힌 것 아닙니까? 다른 관객들도 야마모토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주장이 전통적 권위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자는 철학이에요. 극장이 다시 박수로 터져나왔습니다. 야마모토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제작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한글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을 제안했어요. 에밀리,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한글의 진실을 유럽 전체에 알려주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야, 할머니가 해냈어.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해줬어.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방탄소년단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리사 때문에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어요. 칸에서의 성공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글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설 때였어요. 야마모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빛을 발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였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칸에서의 성공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RTS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한글 다큐멘터리 제작 승인이 떨어졌어요. 마르쿠스는 제게 무제한 예산과 제작진을 지원해줬습니다. 6개월간의 본격적인 제작 과정이 시작됐어요. 한국을 3번 더 방문했고 세종대왕릉에서부터 현대 한글 교육 현장까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한글 학습자들도 인터뷰했어요. 제목은 더 레터 오브 트루스 마이너스 진실의 문자로 정했습니다. 제 마지막 작품이자 최고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9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세종대왕의 철학부터 현대 한글의 세계적 확산까지 600년 한글사를 담아냈습니다. 시사회 날 리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14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5살이 되어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떨리세요? 응, 많이 떨려. 하지만 자신 있어.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세종대왕 동상이 나타나며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600년 전 한 왕이 꿈꿨습니다.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80세 할머니 마리아의 이야기, 스위스 한글 실험,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까지 9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말했어요. 한글은 인류를 위한 문자입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이 문자가 오늘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상영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5분간 계속된 박수를 받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스위스 공영방송 RTS 프라임타임에 더 레터 어브 트루스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 32%를 기록하며 그해 최고 시청률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방송 다음 날부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스위스 전역에서 한글 학습 문의가 폭증했어요. 베른 대학에서는 한국학과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방영 요청이 들어왔어요.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한글 열풍의 중심에 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청자들의 편지였어요. 한 프랑스 교사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문자가 6개월 만에 유럽을 바꿨습니다. 제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야마모토는 여전히 반대 논문을 발표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진실의 힘 앞에서 편견은 무력했습니다. 은퇴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리사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한글로 쓴 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덕분에 저는 한글을 사랑하게 됐어요.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예요. 저도 할머니처럼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리사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느꼈어요. 한글로 쓰인 사랑한다는 말이 독일어나 프랑스어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문자에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세종대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회사 책상에 놓아둔 작은 액자였어요. 폐하, 고맙습니다. 폐하의 꿈을 유럽에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00년을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한 왕의 마음과 만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여정이었어요. 리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글을 만나서 어떠세요? 리사야, 할머니는 23년간 카메라로 세상을 봤어. 하지만 진짜 진실은 한글 속에 있었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실이었어. 진실은 렌즈 너머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글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여정이었죠. 스위스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PD 에밀리가 손녀의 방탄소년단 덕분에 우연히 만난 한글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니.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한글로 이름을 쓰는 그 감동적인 순간부터 칸 국제 다큐멘터리 포럼에서 전 세계가 한글의 위대함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그 장면까지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명적 철학이에요.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창제한다니 이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글자로 만든 천재적 설계, 천지인 철학이 담긴 모음 체계까지.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야마모토 같은 편견 세력들이 한글을 폄하했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DNA가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가 인정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한글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